이 책 읽는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은 멍청한가 이 책은 그 연결해야 되는 여러 점들 중에 한 점을 제공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민사님 그 내부자들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죠. 그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혹시 하나 아시는 거?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백윤식 선생님께서 그 논설주간으로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런 대사를 뱉습니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생각났어요. 예, 그쵸. 이게 당시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도 밈으로 돌잖아요. 그쵸. 지금도 밈으로 돌고 있고 요게 또 화제가 더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영화 개봉하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한 고위공무원이 또 요거랑 똑같은 얘기를 사석에서 해가지고 기자랑 있었던 사석에서 그게 또 이제 기사화되는 일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영화 다음에 나온 거예요? 영화 다음에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가 현실을 예언한? 그러니까. 예, 이런 것처럼 나온 거를 그냥 한 줄 알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참 씁쓸하지만, 예.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대중 원래 멍청해. 나는 아니지만 대중은 좀 멍청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런 생각이 근데 최근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군중 심리학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중에게는 비판 정신이 부재하고 진화가 덜 된 열등한 존재. 옛날에도 있었구나. 야만인이나 어린아이 등에게 속한 특성이 관찰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뭐 이때뿐만 아니라 진짜 내려가면 이제 그리스 그런 그 도시국가 시절에도 철학자들이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의 통념이잖아요. 대중은 멍청하다. 네, 나만 빼고. 대중은 멍청하다. 이런 게 통념인데, 요 통념에 반기를 든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 책을 쓰신 분이 위고 메르시에라는 분인데요. 예. 이분이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중이 멍청하다는 통념에 반대해서 쓰신 책이 제목이 뭐냐? 대중은 멍청한가? 물음표. 대중이 정말 멍청한가?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고 이 책의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니다. 대중은 절대 멍청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통념이 있잖아요. 심지어 통념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례, 각종 사건들, 심지어 심리학 실험 결과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반박한다는 게 학자로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걸 이 책에서는 해내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책이 와,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마디로 상대방 의견에 반박을 하는 거니까 이게 허점이 있으면 공격받을 여지가 있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정말 철저하게 책을 짜냈어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리면 그런 아까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 사례나 뭐 어떤 실험 등에 담긴 한계 이런 것들을 지적해내고 그리고 그거에 맞서서 인간이 멍청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들이 뭐 진화생물학, 커뮤니케이션학, 심리학 이런 거에서 아주 폭넓은 근거들을 또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정말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만큼 깊이는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런 책이 나오면 이제 좀 책 좀 읽으셨다 내지는 책 좀 쓰셨다 싶은 그런 석학분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 작가님께서 인생 최고의 책이라고 자주 언급하시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엄청 두꺼운 책인데. 엄청 두꺼워. 네, 진짜 두께가 이만해요. 이만한 책인데 그게 스티븐 핑커가 쓰신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예, 요 책의 저자분께서 이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과학자와 언론인 및 일반 독자들은 당연히 자신을 제외하고 인간이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비합리적이고 맹신적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세계 최고 전문가 위고 메르시에는 인간에 대한 이런 가혹한 판단이 섣부르고 과장되었다는 걸 이 책에서 입증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대단히 흥미로운 책이다. 예. 어떻게 보면 5,000년 넘게 역사가 쓰여진 이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던 통념을 이제서야 이분이 그게 아니었다 라고 뒤집어주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딱 그냥 들었을 때 예. 우리 본성의 선한천사 네. 그 책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죠, 만만치 않은 어렵고. 책이에요. 예. 이 책도 딱 들었을 때는 쉽진 않겠구나. 네. 그렇지만 어렵게 읽어내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남겠구나. 그쵸. 어렵게 공부하면은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얻는 것도 많고. 자,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대중이 멍청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중이 멍청하다라는 통념을 깨부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던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거를 뒤집어서 반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되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요걸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역사에 보면 선동가들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중을 선동해서 휘어잡는 사람. 맞아. 그러면 이런 선동가들한테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아유 대중은 멍청하니까 저런 데 휩쓸려가는구나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대중을 선동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데요. 딱 생각나는 사람. 네. 예. 나치. 예, 그렇죠. 히틀러. 예. 히틀러가 뭐 제2차 세계대전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류에게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학살. 이거 관련해서 정말 좀, 진짜 입에 담기도 힘들 만한 끔찍한 범죄를 정말 많이 저질렀잖아요. 맞아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악마 같은 인간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대중들이 네. 넘어간 거 아닐까요? 선동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독재자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막 힘으로 이제 대중들을 억압하는데 히틀러는 정말 무서운 게 국민의 손에 의해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히틀러란 악마를 탄생시킨 건 민주주의였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요? 되게 무섭죠. 이게 또 요게 잠깐 이제 곁다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때 독일이 그 썼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당시로서는 당시가 이제 1900년대 초반 그때로서는 가장 혁신적인 헌법이었거든요. 심지어 얼마나 혁신적이냐면 그 바이마르 헌법에서 썼던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헌법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이 그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도 바이마르 헌법의 1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헌법 아래에서도 히틀러 같은 악마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히틀러를 겪고 나서 독일 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주권을 명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을 먼저 명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고 헌법이 있어도 히틀러 같은 악마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국민의 손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말 대중은 멍청한 건가? 어떻게 히틀러 같은 악마를 총통으로 뽑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 대중은 멍청한가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했고 그걸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멍청한 대중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히틀러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야? 그쵸. 뭐야. 진짜. 이상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 막 그런, 막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많잖아요. 막, 심지어 히틀러의 막 제스처를 연구하고 이런 연구들도 있을 정도인데, 근데 왜 사로잡은 적이 없다 그러냐? 이렇게 말씀 물어볼게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는, 다르게 말하면 대중을 설득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중을 설득해서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설득하는 게 정치인들이니까. 그러면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건 대중이 자신의 생각을 따르도록 설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히틀러가 대중한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주입시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심지어 이제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은 당시에 히틀러가 굉장히 혁신적인 선거 전략을 썼답니다.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수백 회를 했대요. 이게 지금은 되게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선거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도 연구에 따르면 그런 선거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치당의 당선에 미미한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가 그 히틀러가 이제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개인적으로 유대인을 혐오했어요. 그런데 하나 무서운 거 말씀드리면 정권을 잡기 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을 혐오한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네,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 그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불매 운동에도 자기는 거기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는 반유대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럼 그 정책이 먹혔을까?
안 먹혔대요. 근데, 그니까, 모두에게 안 먹힌 건 아니고, 지역에 따라 이제 먹힌 지역이 있고, 안 먹힌 지역이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 반유대주의 정책이 그 호응을 얻었던 지역은 역사적으로 반유대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었대요.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없던 지역에서는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반유대주의 정책을 하니까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런 선동가들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냐? 히틀러는 엄밀히 말하면 대중의 생각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대중의 생각에 자신을 맞췄던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광범위하게 확립된 이데올로기적 합의를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거기 그러니까 광범위한. 예,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겁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광범위하게 무의식 중에 동의를 했던 그거를 표현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냈던 거지. 예. 자신이 엄청난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막 화려한 언변을 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이렇게 확 휘어잡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대중은 멍청하고 잘 속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엘리트층에서 뭐 대중은 괴대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식인들이 대중의 멍청함에 대해서 이렇게 명언 남긴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 책에 따르면 아까 그 사례처럼 그런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대중이 멍청하고 성동에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는 그럴 수 있어요. 일부는 그런 생각에 정말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일부의 얘기고 일시적인 얘기고 대다수의 대중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에 함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예. 그렇게 따졌을 때 오히려 대중은 굉장히 설득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 얼마나 설득하기 어려운 존재냐. 선동가들이 자신의 생각을 숨겨야 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자기가 유대인을 싫어한다는 성향까지도 숨겼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고 싶었겠죠. 근데 주입이 되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오면 대중은 합리적이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죠. 네. 요걸 또 살짝 뒤집으면은 요걸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먹힐 것인가?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 보고 싶어 하는 것,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대중의 지지를 얻는 거지. 대중의 생각과 반하는 거를 밀어붙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야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거 뭐, 이런 대중의 욕망을 뭐 여러 가지 용어로 표시할 수 있어. 뭐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여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잖아요. 이걸 할 줄 알면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파는 상품을 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선거로 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공이란 어떻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그거 자체가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대중은 멍청한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핵심이 엄청난 설득력, 엄청난 카리스마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에 올라타야 되는 거다. 라는 인사이트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중은 멍청한가라는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뭐 진화 심리학, 커뮤니케이션학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뭐 대중 심리학에 관한 책,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뭐 마케팅에 연결될 수도 있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리더가 뭔가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뭐 돌격 앞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죠.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그런 것들도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부분들은 그냥 대중들의 그 시간에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동의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착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저는 이 책에 이제 성공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창의성이란 이제 커넥팅 닷이다. 점들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이 책 읽는 순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은 멍청한가 이 책은
그 연결해야 되는 여러 점들 중에 한 점을 제공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예, 이 책만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나 자기개발이나 이런 거를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책만 봐서는. 그런데 이 책을 마케팅의 관점으로 연결을 하고, 비즈니스의 관점을 연결하고, 그러는 순간에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커넥팅 닷의 닷 하나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돈이 되는 아이디어의 근본적인 그 아이디어의 근본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